자, 군집 단원 학습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한 종 A에서 C의 단위 면적당 생물량 변화를, 그리고 나는 A에서 C 사이의 먹이 사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에서 C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별도의 자료를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리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보기를 보면서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요. 1시기 동안에 C의 생물량 분의 B의 생물량은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1시기에 C의 지금 생물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종 B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얘는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분모가 일정한데 분자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니은 C는 1차 소비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종 C의 경우에는 2차 소비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이 시기에 A와 B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경쟁 베타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한 종이 이 경쟁에서 진 다음 도태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죠. 한 종이 멸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둘 다 멸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쟁 베타가 적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어떤 지역의 식물군집에서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입니다. 이 지역의 방영구 설치해서 분포 조사했고요. 그 밑에 표와 같은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우점종이 A임을 확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보기 기억부터 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우점종이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럼 니은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자,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가 상대 피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 피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 피도 숫자가 가장 큰 게 지금 B거든요. 그러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E가 출연한 방영구의 수는 D가 출연한 방영구의 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 그 출연한 이 방영구의 수는 빈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비교한 건 D하고 E잖아요. 자, D는 26%, E는 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가 출연한 방영구의 수가 당연히 D보다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섬에 서식하는 동물종 A에서 C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A와 B는 같은 먹이를 먹고 C는 A와 B의 천적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1에서 4 시기에 서로 다른 영역가와 나 각각에 서식하는 종의 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1시기에 A와 B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A는 가에 B는 나에 서식을 하였습니다. 자, 이건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지만 분서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C가 나로 유입이 되었고요. C가 B를 포식합니다. 피식과 포식이 일어나고 있고요. 3시기에 B는 C를 피해서 가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4시기에 가에서 이 A와 B 사이의 경쟁 결과로 A가 사라졌대요. 그럼 이때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분서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이 시기에 나에서 C는 B와 한 개체군을 이루었다. 자, 개체군이라는 건 동일한 종이 이제 만드는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종이기 때문에 개체군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사시기에 가에서 A와 B 사이에 한 종이 사라졌으니 이 경쟁 베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여러분들 읽으면서 바로 개념 체크를 했다면
거 없이, 그리고 시간도 길게 쓸 필요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늑대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을 때 늑대 사슴의 개체수와 식물 군집의 생물량 변화를, 그리고 표는 가와 나 시기 동안에 이 지역의 사슴과 식물 군집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니까 이것도 찾아야 되겠죠. 자, 먼저 표부터 볼게요. 가에 식물 군집의 생물량이 감소하여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시기니까 이 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는 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보기 기억도 바로 해결을 했네요. 자, 그다음 바로 보기 이어서 볼게요. 니은 1시기 동안, 그럼 나가 1일 텐데요. 사슴 개체군의 환경 저항이 작용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환경 저항이라는 건요,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한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디귿 사슴의 개체수는 포식자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먹는 식물 군집에 의해서도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5페이지 위에 있는 두 문제는 앞서 앞단원에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중복돼서 들어갔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밑에 있는 두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과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기생과 상리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익이라고 둘 다 되어 있는 나가 상리공생일 거고요. 그렇다면 가는 기생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익이 될 거고요. 그 경쟁의 경우에는 둘 다 손해가 되겠죠. 그럼 기억부터요. 가는 기생이니까 틀린 설명이 되고 니은의 동그라미 기억은 손해입니다. 그럼 정답은 일단 디귿만 있는 2번일 텐데요. 꽃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돕는 건 서로 도와주는 거니까 나의 예시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는 방영구법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지금 빈칸이 꽤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영구법은요, 여러분들 그나마 좀 쉬운 편에 속하니까 기본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먼저 지금 B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밀도를 지금 비교할 건데요. 밀도는 우리 전체 방영구 면적에서 특정 종의 개체수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개체수랑 상대 밀도가 둘 다 나와 있는 게 B밖에 없으니까 요 B를 기준점으로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36개의 개체가 존재하는 B의 경우에 30%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지금 상대 밀도가 20%인 A의 경우에는 24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 밀도를 구하는 건 결국엔 전체 개체수 분의 얘가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전체 개체수의 합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이 자료가 동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하는 식으로 계속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4개의 개체가 존재한다라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는 10%가 될 거고, 합해서 100%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40%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48개체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상대 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더한 거 분의 이 빈도를 계산했을 때 20%, 10%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례하게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0.7 되어 있는 곳은 35%가 되어야 되고요. 역시나 합해서 100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35%가 되니까 빈도 역시 0.7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물음표 하나 남았습니다. 상대 피도가 합해서 100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30%가 되겠네요. 자, 이제 보기 확인해 봅시다. 기억부터요. 동그라미 기억은 24라고 되어 있는데요. 48이 옳은 설명이겠죠. 그다음 니은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은 종은,
자, 여기에서 피도를 확인을 했을 때 가장 상대 피도가 작은 A가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겠죠. 그리고 디귿 우점종은 B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점종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을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A의 경우에는 56이고요. 자, 그리고 B의 경우에는 89, 그리고 C의 경우에는 50, 그 다음 D의 경우에는 10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우점종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표는 방향구법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두 시점 T1과 T2일 때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풀었던 형태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신에 여기에서는 밀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밀도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지금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중요치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대 밀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상대 밀도를 여기다가 사이에다 좀 쓸게요.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9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가 지금 20과 15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 상대 밀도가 14가 된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의 개체수를 지금 모르는데요. 전체 개체수 9 더하기 19 더하기 지금 C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15분의 C를 계산한 것이 14%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그러면 C가 7이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요. 사실 뭐 이렇게 숫자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럼 이제 전체 개체수가 이제 50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2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상대 밀도까지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치도 따라서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여기가 20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또 78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상대 피도의 합이 100이 나와야 하니까 여기가 35가 되어서 여기는 105가 될 겁니다. 그럼 일단 기억 T1일 때 우점종은 D가 105라는 숫자가 제일 크니까 맞고요. 그 다음 니은 T2일 때 이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을 물어봤는데요. 다행히도 여기 T2에서는 A의 개체수가 0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뭐 따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상대 피도의 합이 100이어야 할 거니까 여기 물음표에는 37이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은 B가 맞죠. 그럼 디귿 C의 상대 밀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밀도를 한번 구해보면 D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D가 3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33 더하기 여기서는 그냥 저 분음표를 x로 두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21분의 21이 3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y는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훨씬 계산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여기가 10, 그리고 여기가 5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상대 밀도는 T1일 때는 14고요. 그리고 T2일 때는 10이니까 더 크다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군집의 단위 면적당 생물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1일 때 이 군집의 산불에 의한 교란이 일어났고 T2일 때는 이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은 1차 천위와 2차 천위 중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서는요, 산불에 의한 교란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2차 천위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2차 천위가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 1시기에 이 생물 군집의 호흡량은 0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생물량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순생산량 그리고 호흡량,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과 그리고 숨 쉬는 이 호흡하는 데 쓰이는 양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호흡량이 0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일단 정답은 디귿일 텐데요. 디귿. 이 시기에 생산자의 총 생산량은 순 생산량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총 생산량이라는 것 자체가 순 생산량과 호흡량이 더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총 생산량이 당연히 순 생산량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 가에서 다의 예를 그림은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그리고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 수의 변화를 이제 보여준 거죠. 가에서 다는 경쟁, 상리, 공생, 포식과 피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가에서 다 중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될 거 예를 보고 바로 적어보죠. 먼저 가부터요. 늑대는 말코 손바닥 사슴을 잡아먹는데요. 이건 포식과 피식이 되겠고요. 캥거루쥐와 주머니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데요. 이건 경쟁이겠죠. 그리고 딱총새우는 산호를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산호는 딱총새우에게 먹이를 제공한대요. 상리 공생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을 했을 때 둘 다 개체수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이익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다에 해당하는 상리 공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요. 동그라미 A에서 늑대는 말코 손바닥 사슴과 한 개체군. 개체군이라는 건 같은 종으로만 구성돼야 되니까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 니은 구간 1에서 A의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 환경 저항이라는 건 모든 구간에서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용하고요. 그다음 디귿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다에 해당이 되죠.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3, 4단원 학습까지 풀면 이번 시험 범위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시험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 노력의 결실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